국민의힘 이용원입니다. 먼저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네, 보훈부 장관입니다. 네, 저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장관님 정리청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정률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도대체? 뭐 지금 국적은 중국인이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가이지만 그 6.25 전쟁 때 뭐 하여튼 중공군 또 북한 인민군의 그런 어떤 예, 제가 좀 말씀 예.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중국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국인을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기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장관님? 아니 뭐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것이 있으면 기념할 만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아주 그 반대쪽에 있었던 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저 정률성의 개요를 잠깐 보면요, 가장 밑에 하단부에 6.25 전쟁 전후 북중을 오가며 활동했고 국적은 북한에서 56년 중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으로 귀화한, 자 말하자면 한국계 이 중국인입니다. 이 정확히는 이 북한 사람이 중국 귀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이 정률성이 아니라 중국식 표기 발음으로 정률청, 저도 좀 힘드네요, 발음하기가. 정률청이라고 불러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또 이 광주시장의 주장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이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3대 악성, 그 음악의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영웅, 심지어는 독립운동가인데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의 유공을 몰랐던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장관님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정리청, 이 독립유공자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유공 보상 신청도 하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언제 신청한 겁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유청 유공자 만들려고 역점 사업으로까지 추진하였는데 그런데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전쟁 때 남침에 가담한 그런 이력이 나와서 그 당시에 독립공적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6.25 남침을 가담했고 북한의 지역 선동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 자체가 불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열단 소속되어 가지고 항일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떤 근거 자료도 전혀 없거든요.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따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예컨대 뭐 판결문이다, 또 일제의 어떤 뭐 정보 형사들의 그런 뭐 자료라든지 또는 당시의 그 신문 기사 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이분을 항일 운동가라고 어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주장은 그 자기 아내의 주장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이 PPT 화면 다시 한번 봐주시죠. 지난해 8월에 한 출판사에서 발간된 정유청 평전을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1933년 1년 정도 의열단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활동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지난 정권에서 독립 유공자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저 부분이 근데 저 의열단에 사역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좀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의열단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의열단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 정치간부학교 출신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정률성 편전에 이제 나온 겁니다. 예. 자, 이자는 이 중국 공산혁명을 꿈꿨지 조국 독립을 바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독립 유공자를 인정받고 오히려 기존 애국지사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쓴 세금만 광주 전남에서 한 140억 원 정도가 좀 됩니다. 2014년부터요. 근데 정작 광주에서 독립 유공자를 위해서 과연 얼마를 좀 썼는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뭐 그것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인데 상당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장관님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정리청 이 논란이 사실은 뭐 여운형, 홍범도 같은 좌익 어떤 이력이 있던 인사에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 인사의 이중 중복 서운 논란과도 연관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뭐 저는 뭐 지금 정률성하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분하고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지사는 1962년도에 또 2005년도에 건국훈장을 받았는 것은 확실하고 독립유공자입니다. 다만 그 두 분은 이중으로 두 번째 또 건국훈장 최고훈장을 받은 것이 절차적으로 좀 이례적이다는 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야당 의원님께서 좀 어떤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제가 약간 들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 박진 외교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런던 협약 뭐 의정서 이 상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네, 런던 의정서 상의 이제 덤핑은 이것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여과 없이 바다에 버리는 투기 행위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 군이 핵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동해상에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양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런던 그 의정서 상에 이것을 이제 명기를 해서 해양 투기 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런던 의정서로 채택을 한 것이죠. 네네. 네. 그럼 올해 런던 협약 그다음에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우선 이것이 과연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무부처가 지금 해수부고 저희 외교부하고 관련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가 돼서 그것이 희석이 돼서 또 인체에 해가 없는 상태로 미미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과연 해양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회에도 이것이 이제 해양 오염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굉장히 논란이 많죠. 정점 상황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네.
자,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철진한 선전선동이 다시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자, 뭐 야당 대표께서도 본관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을 한다는데 야당에서 지금 총력적으로 우리 정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은 사실 일본이 처음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십시오. 자,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중심부 관계부처 TF가 구성됐습니다. 자, 2020년 문재인 정부 부처 합동 TF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7차례 논의가 됐었고요. 자, 2020년 10월 정부 관련 부처 합동 TF가 또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자, 2021년 4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예. 정권만 바뀐 거예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2018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020년 10월까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부처 합동 TF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PPT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020년 10월 12일 문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포함됐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 자료 이 내용입니다. 지금과 다릅니까? 예, 해당 보고서는 이전 정부 당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가 의견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검토되는 의견을 반영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일측의 실시 계획에 대한 IAEA 검토 결과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거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합니다. 네. 다음 PPT 화면을 좀 보실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 문제다.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 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다른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문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한 답변입니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예. 네. 장관님, 근데 이런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른 것 아닙니까? 예, 다릅니까 이게 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된 게 있습니까? 동일한 입장에서 뭐 그 해양 방류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과정 자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지금 그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IAEA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국제 질서와 규범을 굉장히 무시한 일들이 좀 발생했죠.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다. 또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 또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유엔 산하기구 아닙니까? 산하기구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겁니까?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에 결정이 됐고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전문가, 그러니까 IAEA TF팀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이 됐고 또 우리 기관이 그 상호 검증에 포함이 됐고 네.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계속 그 정부가 바뀌면서 지속돼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방류와 방류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정권 말고 바뀐 거 하나라도 있으면 장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뀐 게 있다면? 바뀐 거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정부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제대로 된 어떤 대응책도 없이 마련하지 못한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엔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에 대한 음해성 괴담 유포를 멈추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자, 장관님, 이 본 의원도 야당에서 주장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 이런 반대 이유가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고 또 우리 국민을 걱정하여 우국 충정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과거 혹시 그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그때 당시 말 자료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운영 이 사업의 의료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 핵실험장 일대 출신 탈북자들에게 방사선 피복 검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십니까? 네, 2018년 2년간 진행이 되다가 검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당시 이 검진 결과를 보니까요. 전체 인원의 22.5%가 약 9명이죠. 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만 이 보기에 극복하면서 후속 어떤 검사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2017년, 18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 그런 결과가 나왔고 2019년부터는 그 검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 중단됐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치한 겁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3년 들어서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탈북민 사회가 그 피폭 조사를 할 것을 요구를 해서 올해 통일부가 그 조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다 닫고 있었죠. 뭐냐면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방사선 피복 검사 결과 발표를 별도 자료 제공 없이 일단 백브리핑으로만 좀 진행했고요.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 등 외신 기자는 모두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의 눈과 귀를 다 닫은 거 아닙니까? 자, 또한 2018년 검사 결과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언론 브리핑 조차 하지 않고 어떤 피복 검사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조사를 해서 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장관님께 다시 한번 좀 묻겠는데요. 특히 2018년 의료 지원 이 사업 예산 10억 원 중에 8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았는데도 탈북민을 위한 피복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2018년에 중단된 피복 검사 계속 네, 2017년, 2018년에 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일부에서 그 숫자를 2배로 늘려서 80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또한 투명하게 하실 거죠? 네. 네,
이영호님 수고하셨습니다.